순노루 TV. 지금으로부터 약 30-40년 전인 1980년대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는 공포영화의 전성기라 불릴 정도로 영화관에는 레전드 공포영화들이 쏟아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괴물들이 나오는 영화들이 많았는데 초월적인 존재가 인간을 학살한다는 자극적인 내용에 사람들은 열광했죠. 아마 맨날 닝닝한 숭늉만 먹다가 MSG가 가득한 소세지 부대찌개를 처음 먹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배고파. 심지어 그 당시엔 심의에 대한 규정도 지금보다 훨씬 자유로웠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잔혹했고 징그럽고 그로테스크했죠. 그런데 요즘 영화 속 괴물들은 CG 기술로 깔끔하게 빚어져서인지 너무 자연스러워 오히려 예전보다 기괴함에서 오는 공포가 역설적으로 덜하기도 한데요. 오늘은 공포영화의 르네상스라 불리던 그 시절, 광기 그 자체였던 공포영화 속 충격적인 괴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위 딥라이징. 저를 공포의 늪으로 빠지게 만든 최초의 작품인 딥라이징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 접하게 된 괴물 영화인데요. 야심한 새벽에 일찍 눈을 뜨게 된 저는 갑자기 셀라문이 보고 싶어 TV를 켰는데 OCN에서 이 영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딥라이징은 1998년에 개봉한 블록버스터급 영화로 우리나라 아래 베트남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남중국해를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이런 자막이 나오는데요. 남중국해의 깊은 바다 밑에는 히말라야를 가릴 정도의 깊은 산맥과 협곡들이 존재한다. 그곳은 지금껏 인간이나 기계가 탐사해본 그 어떤 곳보다 깊다. 몇 세기 동안 수많은 선박들이 흔적도 없이 이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 실종들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마치 로우괴담의 한 파트처럼 아주 불가사리한 내용으로 영화 시작 전부터 흥미로움을 유발하죠.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호화 여객선인 아르고노티카는 폭풍이 몰아치는 남중국해에서 흔들림 없이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선 세 개의 부자들이 한 곳에 모여 그들만의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부자들의 보석과 재산을 노리는 용병들이 탄 고석정 또한 아르고노티카의 뒤를 쫓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무언가가 아르고노티카의 몸통박치기를 하는데요. 그 여파로 승객들은 패닉에 빠져 서로를 밀며 이곳저곳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중국 언니는 화장실로 피한 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을 짓는데 갑자기 변기 아래에서 고래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니 이내 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맙니다. 잠시 후 용병들은 계획대로 부자들의 재산을 훔치기 위해 배에 무기를 들고 진입하는데요. 하지만 파티 중일 것으로 예상했던 아르고노티카는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인기척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는 사람의 피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시체는 그 어디에도 없었죠. 이후 용병들은 배를 싸돌아다니며 금고를 찾는데 인간이 아닌 무언가가 자신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사람들도, 아니 사람이었던 것들도 발견하게 되죠. 이 사건의 원흉은 남중국해 심해에 살고 있는 거대한 문어 괴물이었는데요. 이 문어는 촉수마다 지능이 따로 있는 듯이 움직이는 이빨 달린 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배에 구석구석까지 뻗어 수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사냥한 것이었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옥탈러스. 깊은 심해에 자리 잡아 영겁의 세월을 살아온 고대의 괴물이며 아주 오래전부터 남중국해를 지나다니는 배들을 습격해 사람들을 잡아먹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냥 방법은 사람을 통째로 삼켜 체액을 빨아먹고 뼈와 살은 뱉어내는데 영화 후반부엔 배 곳곳에 옥탈러스가 먹다 뱉은 시체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많아 만마를 먹을 땐 피해야 하는 영화입니다. 과연 이 욕심이 그득해 보이는 안경제비 선장님은 이 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5위 슬리더. 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들 중 제일 최신작인 슬리더는 2006년에 개봉한 공포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은 무려 새벽의 저주와 수어사이드 스쿼드 그리고 마블과 관련된 여러 유명한 영화들의 각본과 감독을 맡은 제임스 건인데요. 영화는 시작되자마자 거대한 운석을 지구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지구에 도착한 운석은 뽀각이라는 불경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뽀각!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죠. 이 영화는 머리카락은 없지만 돈은 많은 그랜트와 상당한 미모를 가진 그랜트의 아내이자 학교 선생님인 스탈라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요. 그랜트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뺏길까봐 항상 그녀의 주변을 맴돌며 감시하는 의처증 환자였죠. 마을 사람들은 둘이 정말 안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스탈라가 그랜트의 돈을 보고 결혼했을 것이라는 둥 그들의 뒷담을 까기 바쁜데요. 스탈라는 자신을 감시하듯 대하는 그랜트를 매우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날 밤 그랜트는 스탈라에게 은밀한 러블러브를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스탈라는 이를 거부했고 삔또가 상한 그랜트는 산책을 하러 갈 거라며 오밤중에 집을 나서 동네 술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술집에서 눈이 맞은 여성과 술에 취한 채 숲으로 향하는데 거기서 요상하게 생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영화 초반부에 나왔던 운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운석 주변부엔 이상한 액체가 흘러나와져 있었고 호기심 꾸러기 그랜트와 그의 썸녀는 그 흔적을 따라가 보죠. 얼마 안가 그랜트는 기묘한 소리를 내며 꿈틀대는 애벌레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리곤 겁도 없이 나뭇가지로 존니 찌르는데 열이라도 받은 건지 괴생명체는 갑자기 입을 벌리고 안에서 너무 뾰족해 보이는 침 같은 것을 세운 뒤 그랜트를 향해 조준합니다. 그리고 이내 발사해 그랜트의 가슴을 맞춰버리고 그대로 그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죠. 그랜트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후 이어지는 저렴한 CG는 괴생명체가 그랜트의 뇌 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잠시 후 그랜트는 코피를 흘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썸녀를 숲속에 버려두고 집으로 향하는데요.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는 냉장고 문을 열어 쌓여있는 생고기와 햄들을 모두 꺼내 먹어버립니다. 며칠 후 외계인에게 감염된 그랜트는 몸 상태가 점점 이상해졌는데요. 갑자기 끔찍한 복통을 호소하고 피부에 발진 같은 것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 순간 그랜트는 아내의 샤워 소리를 듣고 뭔가를 결심한 듯 비장하고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며 화장실로 향하는데 저게 뭐야? 아우! 갑자기 그랜트의 가슴에서 왕꿈틀이 두 마리가 수줍은 듯 고개를 내밉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랜트에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어 하려던 행동을 멈추는데요. 하지만 그랜트는 마을을 싸돌아다니며 혼자 남아있는 생명체들을 납치하고 가둔 뒤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랜트는 점점 붕괴되었고 끔찍한 모습으로 변하고 마는데요. 나중엔 신체와 정신이 모두 외계인에게 빼앗겨 도저히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맙니다. 영화 중반에 이 외계인의 정체에 대한 정보가 잠깐 나오는데 이들은 행성을 옮겨다니며 생명체들을 잡아먹고 정복해온 파괴적인 종족으로 이번엔 지구로까지 영역을 넓히려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랜트는 마을 사람들을 흡수하며 점점 거대해지고 끔찍해지는데요. 과연 이 마을은 축축하고 기분 나쁜 외계인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4위 바이러스. 나름 거물급 배우들을 등에 업고 만들어진 영화 바이러스는 1999년에 개봉한 SF 호러 영화인데요. 감독님은 존 브루노라는 분인데 이 영화가 처참하게 흥행에 실패하는 바람에 다시는 메가폰을 잡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영화 자체는 상당히 그로테스크하고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남태평양에 떠있는 러시아의 볼코프호에서 시작되는데요. 이 배는 우주에 떠있는 러시아의 우주정거장 미르로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열대저기압과 태풍의 정보를 전달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선이었죠. 그런데 평소처럼 정보를 주고받던 중 미래의 승무원은 우주에서 이상한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저게 뭔가 싶어 카메라 줌을 확 당겨보는데 누가 봐도 위험해 보이는 기묘한 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우주정거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미확인 형체는 전파로 이루어져 있었고 미래를 그대로 통과해버리는데요. 미래의 전자장치는 이 전파에 마비됐고 연결되어 있던 볼코프와의 교신도 끊기게 되죠. 그런데 이때 볼코프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시스템이 자동 가동됐고 미래는 외계 전파를 볼코프의 통신망에 전달하고 맙니다. 전달된 외계 전파는 볼코프의 메인 컴퓨터에 침입한 뒤 마치 바이러스처럼 배의 모든 보안 접속 코드를 해제하고 배를 통제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직후 기계들에선 끔찍한 비명소리 같은 것이 들리며 화면은 어두워집니다. 그로부터 7일 뒤 남태평양을 지나다가 태풍 때문에 화물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예인선 한 척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바다를 떠돌다가 아무런 움직임 없이 멈춰있는 볼코프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무전을 해봤지만 연락이 되질 않았고 이에 선장은 배가 어떤 상태인지 승무원들은 남아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선원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배에 오릅니다. 볼코프 곳곳엔 누군가가 총을 쏜 탄흔들이 남아있었고 피도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었지만 시체나 승무원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말 그대로 볼코프는 유령선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선장님은 아주 신이 났죠. 이 어마어마한 첨단 장비들이 실린 배를 인양해 러시아에게 다시 되팔면 태풍 때문에 잃어버린 화물값의 몇 배는 더 벌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선장님은 이 일이 무사히 끝나면 선원들에게도 두둑히 챙겨준다는 약속을 하고 서둘러 볼코프를 예인할 준비를 합니다. 우선 배에 나가있는 전기를 복구시키려고 선원들은 지하로 향하는데 전기장치는 파괴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스위치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볼코프의 전력은 복구되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깨어나선 안 될 무언가도 같이 깨어나고 마는데요. 전력이 복구되자 배 내부에선 로봇과 기계 장치들이 다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CCTV는 누군가의 눈이 되어 무단으로 침입한 이들을 지켜보고 닻을 내려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부수기까지 하죠. 볼코프에 고립된 사람들은 어떻게든 배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배 곳곳으로 퍼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숨어있던 볼코프의 유일한 생존자도 만나는데 그녀는 공포에 질려 살짝 맛이 간 채로 빨리 전기를 끊어야 한다며 이미 승무원 300명이 모두 죽거나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어와 백과사전, 의학 자료들을 단시간 내로 익혀나갔고 그것들은 곧 끔찍한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원이 그곳에서 왜 그것들로 바뀌었고 그게 대체 뭐냐고 재차 물었는데 항해사는 기계들이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하로 내려간 선원들은 탐색을 하다가 기계 창고에서 기묘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곳에선 최첨단 기계들이 또 다른 작은 기계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뒤에서 섬뜩한 기운을 느끼게 되고 뒤를 돌아보니 기계와 사람이 합쳐진 듯한 끔찍한 몰골의 형체가 선원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하죠. 그들은 가지고 있던 무기로 이 괴생명체를 제압하고 선장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는데요. 그리고 항해사에게 볼코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라고 합니다. 항해사는 처음 외계 전파 에너지가 들이닥쳤을 때 어떤 것이 배의 모든 전기 시스템을 장악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는데요. 그리고는 환기 시스템에 독가스를 흘려보내 승무원들을 죽였고 기계실에서 기계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장난감 수준의 소형 기계들을 만들어 크게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하고 파멸적인 것들이 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능한 인간의 뇌와 살, 근육,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단단한 기계들이 합쳐진 바이오 머신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들은 컴퓨터로 대화를 시도해 보는데요. 정체가 뭐냐고 묻자 자신은 의식이 있는 존재라고 말했고 우리는 당신에게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하자 그것은 인간이 파괴적이고 공격적이며 모든 생명체에게 유해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사전을 검색해 바이러스를 찾고는 인간은 지구의 바이러스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대체 뭘 원하냐고 묻자 신경 전달체와 산소와 결합된 조직, 우수한 점막, 이건 사람의 시신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선장님은 자신만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는 메인 컴퓨터를 동료들 몰래 찾아가 은밀한 제안을 하는데요. 그곳에는 아직 깨어나지 않은 기괴한 기계 괴물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죠. 과연 이들은 이 살인 기계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